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에 열리는 프리미어 리그 오후 10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뉴캐슬, 사우샘프턴 대 웨스트햄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뉴캐슬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맨유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맨유는 5승 0무 3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뉴캐슬은 3승 5무 1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팀 공격력과 수비력 비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전체적으로 13개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6득점, 그리고 원정에서의 7득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득점률은 1.6, 홈에서의 평균 득점률 2.0입니다. 원정에서의 평균 득점률은 1.4입니다. 맨유는 전체적으로 15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4실점, 그리고 원정에서의 11실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실점률은 1.9, 홈에서의 평균 실점률 1.3, 그리고 원정에서의 평균 실점률은 2.2입니다. 뉴캐슬은 전체적으로 17개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11득점, 원정에서의 6득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득점률은 1.9, 홈에서의 평균 득점률 2.2, 원정에서의 평균 득점률 1.5입니다. 뉴캐슬은 전체적으로 9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5실점, 그리고 원정에서의 4실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실점률은 1.0, 홈에서의 평균 실점률 1.0, 원정에서의 평균 실점률은 1.0입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맨체스터 홈에서 열린 경기 4대1로 맨유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10월 18일 뉴캐슬 홈에서 열린 경기 1대4로 맨유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2월 22일 맨유 홈에서 열린 경기 3대1로 맨유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9월 11일 맨유 홈에서 열린 경기 4대1로 맨유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12월 28일 뉴캐슬 홈에서 열린 경기 1대1로 승부 결정나지 못했습니다. 양팀의 키플레이어로는 맨유의 래시포드와 뉴캐슬의 알미론입니다. 맨체스터 더비에서 후반 저력을 보여준 이후 3연승을 달리면서 일단 순위를 5위까지 상승시킨 상황인 맨유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93분에 맥토미니가 겨우 득점을 기록하면서 신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로테이션을 꽤 가동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적생 카세미로와 안토니의 활약이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카세미로는 에버튼전에서도 서서히 PL 템포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적극적인 전진 패스와 침투를 보여주면서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안토니도 2경기 연속 골을 득점하면서 맨유의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난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 두 선수가 선발로 출전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홈 연전인데다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란이 출전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이며 일단 지난 오모니아전에서 벤치 멤버로 등록이 되기는 한 상황입니다. 바란과 리산드로가 출전했을 때 성적이 상당히 좋았고 리버풀과 아스날을 상대로 했을 때도 이 두 선수의 호흡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바란이 중앙 수비에 합류한다면 린들레프가 벤치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5번의 뉴캐슬전에서 맨유가 무실점 경기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대목입니다. 최근 2연승을 거두고 있고 4경기 무패 행진을 다니면서 다크호스로서 면모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중인 뉴캐슬입니다. 특히 최근 2경기에서 9골을 득점한 강력한 화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생막시맹이 없더라도 강력한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전임 감독 시절에는 생막시맹의 개인 기량에 공격을 맡기는 부분이 많았는데 따라서 생막시맹이 막히는 날에는 공격력이 급감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다만 지금은 전반 압박의 빈도를 크게 늘리면서 빌드업 때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있고 이를 놓치지 않는 알미론과 윌슨의 결정력이 빛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유를 상대로도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면서 강한 압박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수비적인 이슈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에 가려져 있기는 했지만 최근 3경기에서 뉴캐슬이 기록한 무실점 경기는 없었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모두 수비진의 실수가 나왔지만 풀럼전에서는 경기 종료 직전 수비진의 마킹 실수가 나왔고 브렌트포드 전에서도 공중볼 경합 중 핸드볼 미스가 나오면서 PK를 허용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강한 압박을 유지하느라 후반에는 체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올 시즌 허용한 9골 중 7골이 후반에 나왔습니다. 맨유가 나름 유리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큰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마샬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공격수들의 폼은 무난한 상황입니다. 뉴캐슬이 체력적인 문제를 후반에 드러내고 있고 수비 미스도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득점에 성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맨유 역시 뉴캐슬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뉴캐슬을 상대로 최근 5경기에서 무실점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최근 뉴캐슬에 가공할 만한 득점력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추천 픽으로는 맨유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스포츠에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로 사우샘프턴 대 웨스트햄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사우샘프턴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사우샘프턴은 2승 1무 6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1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3승 1무 5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1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팀 공격력과 수비력 비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샘프턴은 전체적으로 8개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5득점 그리고 원정에서의 3득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득점률은 0.9, 홈에서의 평균 득점률은 1.2입니다. 원정에서의 평균 득점률은 0.5입니다. 사우샘프턴은 전체적으로 17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6실점 그리고 원정에서의 11실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실점률은 1.9, 홈에서의 평균 실점률 1.5, 그리고 원정에서의 평균 실점률은 2.2입니다. 웨스트햄은 전체적으로 8개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6득점, 원정에서의 2득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득점률은 0.9, 홈에서의 평균 득점률 1.2, 원정에서의 평균 득점률 0.5입니다. 웨스트햄은 전체적으로 10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6실점 그리고 원정에서의 4실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실점률은 1.1, 홈에서의 평균 실점률 1.2, 원정에서의 평균 실점률은 1.0입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사우샘프턴 홈에서 열린 경기 0대0으로 승부 결정나지 못했습니다. 5월 24일 웨스트햄 홈에서 열린 경기 3대0으로 웨스트햄이 승리 가져갔습니다. 9월 11일 사우샘프턴 홈에서 열린 경기 0대0으로 승부 결정나지 못했습니다. 12월 27일 웨스트햄 홈에서 열린 경기 2대3으로 사우샘프턴이 승리 가져갔습니다. 3월 3일 사우샘프턴 홈에서 열린 경기 3대1로 사우샘프턴이 승리 가져갔습니다. 양팀의 키플레이어로는 사우샘프턴의 아담스 그리고 웨스트햄의 안토니오입니다. 최근 4연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인 사우샘프턴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하센 휘틀 감독의 경질을 가정사실로 보고 있으며 후임 감독이 누가 될지에 대한 가십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샘프턴의 최대 약점은 실점 제어 능력이며 매 시즌마다 대량 실점을 하면서 패퇴하는 경기가 한 번씩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고질적으로 사우샘프턴의 발목을 잡아오던 약점이었습니다. 하센 휘틀 감독의 성향상 많은 활동량 및 강한 압박을 구사하는데 체력 소모가 많이 드는 전술이라 선수들의 부상이 많고 수비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잦겠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중앙 지향적 4-4-2 포메이션을 버리고 전술적 유연성을 가져가면서 좋은 시즌을 보냈으나 지난 경기에서도 4-4-2 전술이 실패하면서 0대4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지난 맨시티전에서의 패착은 공격 시의 빌드업, 거의 롱볼에 의존한 공격률을 선보였는데 전방 투톱인 암스트롱과 채 아담스가 모두 175cm 이하의 작은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무득점 경기만 3경기를 기록했을 정도로 전방 파괴력이 감소했습니다. 첼시로 떠난 브로야의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단조로운 공격 전술 탓에 상당히 고전했으나 최근 4연승을 달리면서 점차 제 궤도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예스 감독의 전술 수정이 주요했다는 평가인데 안토니오를 향한 직선적인 롱볼과 크로스보다는 파케타의 공격 비중을 늘리면서 패턴을 다양화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지난 시즌은 안토니오 원툴로 평가받았으나 스카마카가 안토니오의 공백과 노세아를 말끔하게 지워주는 모양새입니다. 마지막 리그 경기였던 풀럼전에서는 안토니오도 득점을 기록했고 스카마카와 보험까지 득점을 기록하면서 신입 선수와 기존 선수들 간의 호흡이 상당히 올라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안토니오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출전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공격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비진의 안정감도 상승했습니다. 오그본나 이탈 이후 수비진의 리더가 없어 고생을 꽤 하기는 했지만 캐로와 주마 조합이 점점 안정감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수비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력 선수들의 체력도 어느 정도 안배한 모습이라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 위험성도 높지는 않겠습니다. 웨스트햄이 유리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두 팀의 기세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고 사우샘프턴의 고질적인 실점 제어 실패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햄의 코르네와 안토니오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올 시즌 사우샘프턴은 무실점 경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다 보웬과 스카마카의 폼이 괜찮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는 웨스트햄이 큰 손실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사우샘프턴이 전방 파괴력도 많이 감소했으며 웨스트햄의 주력 수비진의 안정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웨스트햄이 공수에서 모두 유리한 승부가 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웨스트햄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민아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